오늘은 전 시간 이어서 요거 전 시간에 뭘 했냐면 요 공자 함께 공이라 했죠. 여기 함께. 여기에 함께라는 의미가 되었느냐면은 함께 공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함께 하는 거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10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12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0을 갖다가 20을 하나로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밑에 이렇게 요거 이제 오편에 보면은 오편 사전에 보면 요거 갖다가 양손이라 했어요. 왼손 오른손 양손으로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함께 받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받칠공 또는 함께공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전 이제 수리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요게 20을 함께 이렇게 받친 모습이다. 근데 여기 8류다 받쳤다는 얘기지. 8개. 8개, 8이라는 숫자 우리 잘 알다시피 하늘 사상, 땅의 사상. 그 수박을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오는 거. 그걸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20은 음하고 양이 표면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은 20이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은 남방에 2, 서방에 4, 그 다음에 북방에 6, 동방에 8. 이걸 합하면 2하고 8, 10이고 4하고 2, 10이 합해서 20이고 음도 20이고 양은 이게 북방에 1, 동방에 3, 그 다음 남방에 7, 서방에 9. 이것도 1하고 9 합하면 10이고 3하고 7하면 12고 해서 이것도 20이죠. 20이라는 숫자는 중심에서 사방으로 벌어진 음과 양의 합을 가리키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을 합하면 두 개가 40인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5가, 중앙에 이제 5가 있잖아요. 중앙에 5가 8방으로 벌어진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5, 8이 40이다. 이런 의미가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5는 뭐냐면은 음하고 양, 음하고 양의 합이다. 또는 양하고 음의 합이다. 이렇게 이질적인 것끼리 합한 상태가 5다.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조화를 말한다. 이제 다른 것끼리 합해야만이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걸 생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다 자라면 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5가 8방으로 벌어지면 40이 된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표면으로 오행이 다 벌어진 상징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즉 생수가 5는 생수거든요. 5는 생수가 8방으로 전부 다 벌었으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생의 표면으로 다 드러난 생수다. 이제 생수의 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 그럼 이제 68이 48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68이 48은 5는 1 더하기 4, 3 더하기 2에서 보듯이 생수의 양하고 생수의 생수에 들어있는 그걸 이제 생수의 음을 갖다 생음이라고 하고 생수의 양을 갖다 생양이라고 하죠. 이제 생양과 생음의 합이 5라 해요. 그 생음과 생양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을 주관하는 숫자다 그런 얘기거든. 그 합이 5라고 하는 건 뭐냐? 5는 생을 주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6은 뭐냐면은 2 곱하기 3이라. 이건 뭐냐면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이 벌어진 거. 삼극의 음량이 드러난 거. 즉 삼극이 음량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내면에만 있죠. 이게. 내면에. 근데 여기
삼극이 음량으로 드러나면 상하, 전후, 좌우, 육방향으로 드러나죠. 그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삼극이 짝을 이루는 거. 이제 그래서 짝수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6, 8, 1, 48은 그래서 지리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리수고 5, 8, 1, 40은 천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천문은 뭐냐면 생수를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리수는 뭐냐면 짝수를 말한 거예요. 지금은 뭐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함께 공 속에 20이 들어있어서 그걸 또 말씀드리게 됐네요. 아무튼 이 공자는 함께 공, 그 다음에 판자는 뭐냐면 팔판자죠. 이게 판다. 이렇게 판매하다. 그래서 요 판자를 쓰죠. 근데 판자를 보면은 두 개가 합쳤잖아요. 왼편에 이게 조개 패자예요. 조개는 보물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을 갖다 화폐로 대용을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조개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조개 패라 그러잖아요. 요건 뭐냐.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는 눈이야. 눈 먹자. 눈목.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요게 이제 조개 패라. 그 조개를 왜 귀중한 돈, 재물로 상징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요 팔은 뭐냐면은 그 사전 그런 설명을 보면은 요걸 이제 조개가 껍질을 열고 발을 이렇게 내민 모습이라 상형문자로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어딘가 뭔가 좀 어설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눈 속에는 음량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음량, 그 왼쪽 오른쪽 음과 양, 뭐 그 상대적인 거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눈을 밑에 8팔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 왜 벌어졌냐면 삼극의 음량이 다 벌어지면 그럼 이게 팔이잖아요. 그렇게 다 벌어질 적에 이 삼극에 있는 음량이 다 벌어져야만이 온전한 그 보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벌어져도 그렇고 두 개만 벌어져도 그렇고 반드시 세 개까지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팔방으로 충만한 형상이 팔방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그럴 적에 이게 진정한 보물이 돼서 조개패를 갖다가 보물로 돈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전의 설명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왼편에 있는 조개패는 돈을 가리킨 거고 보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반자죠. 이게 이제 반대한다. 할 때 반자인데 이제 되돌릴 반이라 하죠. 이게 되돌릴 반. 근데 이게 왜 되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됐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요거는 엄자죠. 이게 기슬엄 또는 바위엄. 무언가 이렇게 후건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다가 점이 하나 붙으면은 요거는 이제 굴바위엄, 집엄. 여기 집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무언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집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이렇게 여기 집을 가리킨 건데 그 집 속에서 요게 들어갔어요. 요게 우자잖아요. 흔히 또 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오른손 우라고 기억을 해라 그랬잖아요. 오른손. 왼손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건 왼손 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왼손을 가리킨 거고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오른손을 가리켰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더라. 이런 말씀도 이제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되돌릴 바는 이게 손이라 했잖아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뒤집은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전에 설명을 해놨어요. 손으로, 저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뒤집어서 되돌릴 판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돈을 가리킨 벽에 패가 붙으면은 돈이 되는 소중한 걸 갖다가 뒤집어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될 수 있는 걸 내가 이제 내 소유로 했다가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 뭐냐면 판다는 얘기죠. 내가 지니고 있던 거 갖다가 되돌려서 남한테 팔아버린다. 그래서 팔판이라는 뜻이 생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팔판자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 들어간 것은 공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영. 영은 경영할 영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경영할 영. 근데 요 영자를 보면은 위에 불화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화자가 두 개 있고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집궁자예요. 이렇게. 그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 하니까 위에 불이 두 개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궁은 뭐냐면 높은 일반 가정집을 말한 게 아니고 높은 집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게 집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궁궐 그렇게 쓸 때 궁궐이라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집면자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덮어 씌운 거죠. 이렇게 여기 뚜껑이 있고 여기 지붕이죠. 그러니까 근데 무엇을 덮어 씌웠느냐 보니까 여자를 덮어 씌웠잖아요. 이게 음률여라 했죠. 음률. 음률은 소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음률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입구 여기 밑에 있는 잎하고 위에 있는 잎하고 밑에 있는 잎을 다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 잎과 잎을 연결한다는 거는 네 소리 내 소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소리하고 땅의 소리를 갖다 연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음률은 이제 소리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음률이라고 하게 된 거다. 이제. 근데 그런 음률이 울려 퍼지는 집을 갖다가 그린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을 가리킨 게 아니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넓다란 집을 가리켰다. 해서 이제 궁궐처럼 큰 집을 가리킨 거죠, 이게. 근데 그 위에다가 불화자 두 개라면은 그냥 더 무언가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불화자 두 개를 이렇게 써놨어요. 불화자 두 개, 불길 세찰 개다. 이렇게. 개라는 발음이 나오고 염이라는 발음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불꽃염, 불꽃염 할 때 요걸 이제 불꽃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근데 이제 개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불길이 두 개가 있으니까 불길이 세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높은 집에서 소리를 하늘과 땅의 소리를 이렇게 같이 합창을 하고 춤을 추면서 노는데 그 위에 불길이 두 개나 이렇게 불화자가 두 개 있으면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불을 밝힐 때 일을 하거나 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경영한다. 밤새도록 불을 밝힌 채 일을 하는 모습을 경영한다. 그렇게 표현했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저 경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쁘게 일한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불길 세찰 개, 그다음에 집공자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공인, 요거는 뭐냐면 알인자죠. 알았다 할 적에 인정한다, 이렇게 함께 알았다, 이렇게 함께 인정한다, 모두가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공인은 그 인자는 여기 알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예. 알인. 근데 알인자를 보면은 이게 왼편에 말씀 언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요게 이제 인자잖아요. 근데 요 인자가 참을 인자잖아요. 근데 본래 그 소전에 보면은 마음 심자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 언하고 이게 이게 칼날 인자예요. 이게 요렇게 하면 칼도 짜고 요렇게만 하면 칼도 짜요. 칼도 짜는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쓰고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칼도 짠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칼은 칼인데 뭐냐면은 칼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면 점을 말하잖아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칼날에서 빛난다 해서 칼날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언과 칼날인 이렇게만 썼었어요. 원래는 그렇게만 그걸 참을인이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말씀언에다가 이렇게 칼날인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뭐냐면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다 말씀언을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냐면은 이 칼날에 점이 붙었잖아요. 지금 거기다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칼날에 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 어떤 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 더듬을 인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말을 이제 하는데 말을 더듬으면서 하잖아요. 이제 그걸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참을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은 말 더듬는 상태에서 인내심을 가질 적에 말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해서 참을 인, 참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원이 붙어버리면은 이제 깨달을 인자, 인자,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승공이라는 게 있어요. 승공, 반공, 용공. 네. 승공은 이길 승자잖아요. 그지? 그 공산주의를 이긴다. 그 공산당을 싸워서 이긴다. 네. 그 이길 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왼편에 달, 월편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것 요게 이제 짐자죠. 이게 짐자하고 그 밑에다가 힘력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달월변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힘력자를 집어넣은 거죠. 요 글자가 나침이라 하래요. 요 표현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임금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짐이라 그러잖아요. 짐이 그랬노라. 이제 그런 사극에 보면 짐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짐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다. 그 얘기죠. 근데 짐자를 보면은 하늘천이 있고 그 위에 8팔이 있어요. 이렇게. 8천을 말한 거예요. 8천. 8천이 뭘까요? 8이란 숫자,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 벌어진 거죠. 하늘 사상, 땅의 사상이 벌어져서 그 속에 하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나짐이라고 했냐면 이게 아무한테나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임금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임금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에서 내린 모든 8조각을 갖다가 다 품고 있는 존재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해서 나침이라고 했죠. 그 속에다가 힘력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와 같은 힘, 임금 같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상징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달월하고 짐하고 요걸 이렇게 함께 붙인 것은 원래 그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원래는 그 뱃사공이 노를 져서 배를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걸 이제 그린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천자를 가리키는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 짐으로 변했느냐 하면은 그 천자나 임금이란 존재는 그 많은 백성을 싣고서 항해하는 뱃사공과 같다 그런 얘기죠. 나라의 운명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뱃사공이 그 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짐 천재를 가리키는 나짐이라고 했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힘력자를 더하면은 힘을 다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천자. 그래서 그 힘을 다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죠. 힘을 쓰는 거는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승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더라. 그렇게 본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천자가 힘을 발휘해서 이긴다는 뜻에서 이길승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용공. 용은 이게 얼굴 용자잖아요. 얼굴. 근데 이제 얼굴만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용서한다 할 적에도 그 받아들일 용자. 그때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죠. 그 용공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용자대 용인. 아까 조금 아까 말한 알인자를 이렇게 쓴다면은 용인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알았다, 즉 이해했다. 그래서 그 말을 갖다 받아들인다. 그걸 용인이라고 하죠. 또 이제 용자 들어가는 것으로 납이라고 있죠. 이렇게 용납하다. 이것도 받아들일 납자들에게 실처럼 이렇게 늘어진 것 같다가 안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용공. 공은 함께 공자인데 공산주의 약자들에게 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 얼굴 갖다 왜 이렇게 용이라는 글자를 쓰느냐 하면은 위에는 진면자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골짜기죠. 이게. 그래서 골짜기곡, 그냥 골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골짜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8팔이 이렇게 겹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본래는 여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 산골짜기에서 위에서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밑에서도 갈라지고 또 산맥이 위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밑에서 갈라지고 그 물이나 산맥이 이렇게 흘러지는 그 모습을 그린 게 그리고 밑에다 이제 입구자를 쓴 것은 뭐냐면 입구를 말한 거죠. 이제 물이 흐르는 입구나 또는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수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8팔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8팔자로 받아들인다 뭐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팔상, 땅의 팔상, 그 팔은 뭐냐 다 성극이 벌어진 건데 그 음이 8벌, 음의 팔상이나 양의 팔상이나 모든 형상이 다 벌어지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자체가 뭐냐면은 다양한 그 표정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표정을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고 하는 그 통로를 갖다가 얼굴이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얼이